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감자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선연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많이들 연습해 보셨을까요? 아마 한 번에 잘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반복적인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영상 꾸준히 참고하시면서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육면체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평면적인 정사각형이 입체로 돌아가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육면체인데요. 육면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우선 재료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 연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종류별로 연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종류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H, 그 다음에 B 계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진하기 순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B 계열 같은 경우가 이제 진한심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한심이 나타나는 거고요. H 계열은 연한심이라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연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HB 같은 경우에는 연한심과 진한심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강약에 따라서 진하게도 되고 연하게도 된다는 거죠. 4B 같은 경우에는 진한심을 나타내는 거고, 6B는 더 진해지겠죠. 8B도 그거보다 더 진해지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H 같은 경우도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치를 뜰 때는 아무래도 저는 H 계열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스케치가 너무 세게 그려지게 되면 자국이 남아가지고 완성을 했을 때 그림에 조금 어색함이 좀 남아있어요. 그리고 너무 연한 심인 4H, 아니면 6H 이런 걸 쓰시게 되면은 진행하다가 스케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완성물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개인적으로 H 계열은 스케치 용도, 그리고 B하고 H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개체 또는 이제 좀 중간 개체, 그 다음에 4B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한 어두운 개체를 그릴 때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깍지라고 해서 연필을 쓰다 보면 점점 짧아지죠. 그러면 이제 연필을 절반 정도 썼을 때 잡으면서 그리기에 좀 부족함이 느껴질 때 이 깍지를 활용해 가지고 끼워주면은 이제 길게 쓸 수 있습니다. 볼펜 커버 갖다가 이렇게 또 연결해 가지고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깍지가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기존 연필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긴 선을 연습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짧은 묘사를 할 때에도 몽땅 연필이 됐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깍지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필을 깎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커터칼로 깎으셔도 되는데, 이제 수동 연필 깎기나 어릴 때 쓰던 기차 연필 깎기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런 전자식 전동 연필 깎기가 있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소묘라든지 색연필 갖다가 이제 색채 묘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정밀 묘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또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빗자루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우개질 하고 나서 깨끗하게 털어낼 때 사용하는 용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면체를 그리기 전에 형태 뜨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선 수평선을 하나 그립니다. 수평선을 그리시고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직각이 4개가 나와야겠죠.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수직과 수평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교차하는 요 점이 꼭지점이 될 거예요.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아랫방향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육면체를 그릴 때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Y입니다. 형태는 Y인데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 되어 있는 수직과 수평선 사이에다가 45도 기울기로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살짝 눕혀주시는 게 좋아요. 45도보다 살짝 수평선에 가깝게 눕혀주시고, 반대편 요 니은자, 거꾸로 되어 있는 니은자에다가도 45도보다 살짝 눕혀서 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Y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육면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Y를 키우면 키울수록 형태는 커지고요. 짧게 그리면 그릴수록 형태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스케치를 떠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얘네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축을 한번 1번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방향을 1번 방향이라고 부르고, 이쪽 방향은 2번 방향, 아랫방향은 3번 방향이라고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방향 같은 경우에는 위와 아래에 각각 하나씩 그리게 됩니다. 자, 1번 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그려주시는데, 어디서 그리시냐면, 자, 여기에서 수평선 그리셨죠? 수평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수직선이 떨어지는 여기를 끝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길이감만큼 위에다가 1대1 비율로 잡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끝나는 이 점에 찍어서 1번 방향에 따라서 쭉 평행이 되게끔, 그 다음 밑에 교차하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1번 방향에 맞춰서 평행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방향에 맞춰서 아래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위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대신에 위치만 잘 찍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선을 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방향, 수직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평행이 되게끔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게 되면은 육면체가 나오는데, 육면체인데 지금 보시면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근데 세 개밖에 안 보이는데 육면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체 도형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뒷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선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숨겨져 있는 면이 세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뒷공간 하나, 둘, 셋, 이 부분이 합쳐져서 총 6개의 면이 되는 거고요. 요걸 우리는 육면체라고 부르는데, 육면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어요. 이런 책상이 대부분 이제 직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정육면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큐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소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조금 기초부터 해서 심화 응용까지 약간 조금 한 번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림자를 알려드릴 건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왼쪽 빛 어디서나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빛을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준다고 할게요. 왼쪽에서 한 45도 기울기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빛이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면, 이 꼭지점 있죠.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라인으로 해서 똑같이 평행선을 그어서 그림자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그림자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는 다 동일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길이감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가 여기 1번 선 위치의 투시에 맞게끔 좀 짧게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은 빛이 좀 가까운 거예요. 빛이 좀 가까운 위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짧게 떨어지고요. 빛을 만약에 옆에서 좀 길게 뻗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1번 선을 사물에서 조금 멀리 그리시면은 그림자가 길어지게 됩니다. 한 적당량으로 절반 정도만 가볼까요? 이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향에 맞게끔 투시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이제 그림자가 연결이 되려면 여기서 그냥 바로 합체가 아니고요. 이 밑선에서, 밑변에서 꼭지점, 여기서 여기 교차점, 요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뒤에도 있겠죠. 뒤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꼭지점에서 똑같이 내려왔을 때 떨어지는 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투시 방향에 같이 맞춰서 그리게 된다면 요즘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번 선으로 뒷공간에 마무리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 라인이 요만큼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케치는 이런 식으로 육면체 뜨는 법부터 그림자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를 한번 그 사이에 정리를 해놨고요. 정리한 선은 지우개로 가볍게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게끔 지우면 사실 스케치를 뜨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짝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지워주시고 빗자루로 이렇게 털어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흑연가루나 지우개가루가 묻어가지고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 방향은 왼쪽 위에 45도에서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톤을 까는 거는 입시생들한테 알려주긴 하지만 처음에 진행하실 때 좀 소매를 효과적으로 쉽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가장 어두운 면부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장 꺾이는 면, 이쪽 면이 이제 어두운 면이 되는데요.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어두운 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두운 면의 꼭지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를 이제 선을 쌓아서 천천히 올릴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대로 선을 길게 깔아도 되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긴 선, 중간선을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은 선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비연필, 가장 진한 심,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재료들 중에서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한 게 사비였기 때문에 사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비는 가볍게 깔아도 일단 좀 진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뻗어나갈 거예요. 선을 깔다 보면은 삐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얼룩덜룩하거나 지난 시간에 선 연습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줄무늬가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두운 면은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해서 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이 가장 어두웠다가 여기로 가면서 밝아지게 될 거예요. 우린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자, 힘을 조금 더 준 상태로 진한 부분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가면서 좀 밝게 떨어뜨려 주시고 다시 위로 좀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짧은 선 쓴다고 해놓고 무의식적으로 중간선을 써버렸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짧은 선 쓰셔도 되고 중간선 가능하신 분들은 중간선 하셔도 되는데 짧은 선으로만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그냥 진하게 한 번에 올리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됩니다. 물론 되지만 지금은 입체를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 연습이 좀 적용이 돼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쌓아가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어두운 면에서 그라데이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래 그림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선을 잡아주세요. 선을 잡고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서 풀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잡고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했다가 이 뒤로 가면서 점점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같은 경우는 그림자보다는 개체가 조금 더 어두워야 해요. 그래야 공간감이 조금 더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끝 라인을 한 번만 더 살짝씩 깔아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번에 그림자부터 어두운 면을 같이 깔아도 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따라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나눠서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로 가면서는 이 톤보다 약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힘을 빼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힘 빼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밝은 연필들을 활용해 가지고 쭉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연습할 때 삽이 한 자루, 연필 한 자루만 갖고 표현하신다라고 하면은 손에 힘을 조율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면이 이 뒤에 그림자보다 조금 진하고 그림자는 조금 더 밝아지면서 공간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는 공간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두운 면하고 그림자하고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어두운 면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면 넘어갈 때는 제가 HB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로 중간면을 설정을 할 때 빛이 왼쪽 45도 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끝에서 잡고 가운데로 가면서 이제 밝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을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두운 면의 끝에 반사광 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이 연결되려면 어둠에서 가장 밝았던 부분이 중간 톤에서 가장 어두운 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쉽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길이감도 조금 다르게 한번 선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중간선도 써봤다가 여기는 또 짧게도 써봤다가 더 짧게도 썼다가 그럼 좀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밝게 연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랑 일정한 힘만은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금방 또 부드럽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간면에서 그라데이션은 이 부분에서 진했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두웠다가 다시 이렇게 밝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자 부분까지 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밝은 면을 할 건데요. 밝은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많이 쌓게 되면 뭐 HB나 아니면 사비 같은 걸로 많이 쌓게 되면은 금방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조금 최소한으로 써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H나 EH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H계열은 B계열보다는 심이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들이 잘 나지 않아서 연필선을 쓸 때 굉장히 간격이 촘촘하게 쓰지 않으면 밀도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선을 최대한 붙여서 쓰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진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중앙으로 오면서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밝은 부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배경 화이트보다는 조금 어두운 선상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 끄트머리 톤이 여기에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조금 더 잡아도 된다.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선을 여러 번 썼는데도 그렇게 크게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쪽 선을 나중에 정리하기 어려워가지고 막 삐져나가는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우개를 믿고 그냥 바깥으로 쭉쭉 뻗어나가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깥으로 쭉쭉 삐져나가도 되니까 그라데이션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가서 이쪽 부분에서 정리하는 선 한 번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끝선 비슷하게 잡고 가운데로 풀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마지막에는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에 지우개로 묘사하는 거를 보여드릴 때 설명드릴 게 있어요. 지우개는 그림을 그릴 때는 흰색 연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우개 자체로도 형태를 그려나간다, 빛을 그린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삐져나간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요즘 밝은 부분, 꺾이는 부분에서 밝은 부분에 이 삼각형 부분만 지원해 주시면 빛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털어주시고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육면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육면체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육면체를 그릴 때 Y자의 형태, 그리고 1번, 2번, 3번이 평행선상에서 나란히 간다는 걸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도 빛 방향에 맞춰서 평행으로 똑같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육면체 드로잉 소묘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